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요. 자, 연 18% 주는 커버드 콜 ETF랑 연 9% 주는 커버드 콜 ETF가 있습니다. 둘 다 반도체를 추종하는 ETF거든요. 그래서 타이거와 코덱스에서 나온 ETF인데요. 풀네임을 말씀드리자면 타이거 반도체 탑 10 커버드 콜 액티브랑 그다음에 코덱스 반도체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냥 제가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타이거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가 이름을 보셨다시피 월배당 커버드 콜 ETF입니다. 그러면은 커버드 콜이 뭐예요? 월배당을 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배당을 많이 주는 게 저는 그냥 좋다고 보거든요. 그게 기본에 충실한 것이고, 물론 뭐 "성장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한테 이렇게 되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맞죠. 근데 성장을 더 하려면 커버드 콜을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커버드 콜은 그래도 현금 재원, 현금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성장보다는 오히려 진짜 현금 재원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대로 커버드 콜로 봤을 때는 타이거 반도체 탑 10 커버드 콜 액티브 ETF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그럼 커버드 콜이 대체 뭔데? 커버드 콜이 뭐가 좋은 거야?" 그걸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타이거랑 코덱스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상승장 이후에 찾아오는 필연적인 이 주식에는 변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급등을 했다가도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옵니다. 아니면은 떨어지는 구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커버드 콜 하시면은요 현금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횡보장에 지금 누군가에게는 위기이지만 커버드 콜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주식형 ETF 투자자는 주가가 횡보하면 답답하죠. 근데 커버드 콜 투자자는요 주가가 횡보를 하면은요 매월 배당을 계속 수령을 하니까 이렇게 그 수령한 걸로 또 이제 주식을 또 사겠죠. ETF를 사겠죠. 그러면서 계속 늘려가면서 축적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그래서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닌 중장기 월배당이 목적이라면 이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타이거 반도체 탑 10 커버드 콜 액티브가요. 한 3주 일찍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장 이후에 이런 주가 변화를 보니까요. 타이거가 38% 올랐고요. 코덱스가 거의 뭐 8% 올랐네요. 그래서 30% 차이가 있습니다. 이 3주 만에 또 30%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액티브랑 패시브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는 액티브라고 했잖아요. 그 액티브가 뭐냐면 요즘 많이 아실 거예요. 액티브 ETF가 성과가 좋고 그래서 타임폴리오도 액티브로 가서 요즘 뭐 나스닥 100이나 S&P 500 그다음에 차이나 AI 테크의 액티브 이런 ETF들이 타 ETF 비해서 성과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액티브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개입을 해서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포트폴리오와 이 옵션 비중을 유연하게 변하는 이런 방식이 요즘은 진짜 잘 통하고 있어요. 왜냐 결과로 나오니까 이거를 뭐라고 못 하겠으면 예전에는 S&P 500을 뛰어넘지 못하는 매니저들이 뭐 98%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지금 보면요. 액티브가 이 패시브보다 수익률이 거의 다 잘 나와요. 그래서 패시브는 사전에 설정된 지수와 알고리즘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요즘은 매니저가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매니저들이 운영을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액티브 ETF가 요즘은 진짜 성과를 따져보면은요 좋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코덱스의 운영은 뭐냐? KRX 반도체 지수의 이 완벽한 거울로 이렇게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를 이렇게 해서 코덱스는 주식 포트폴리오, 반도체 주식 포트폴리오를 담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패시브 전략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타이거는 액티브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반도체 탑 10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구성을 했지만 가면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규 편입을 SK 스퀘어랑 그다음에 삼성전기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랑 니노공업 비중을 또 축소를 했고요. 그래서 유연하게 그러니까 액티브는 진짜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그냥 유연하니까 뭐 어떻다 이렇게 정해 놓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거의 최대 비중으로 담긴 하겠죠. 근데 그 아래 이런 반도체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의 이 비중은 아마도 알아서 조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 보자면 두 ETF는 비슷한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거의 뭐 동일 비중일 거예요. 서로 거의 비슷하게 담는데 그 외에 이 종목들의 이 비중이 아마도 차이가 조금씩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오늘 캡처를 했는데 또 바뀌었어요. 지금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 콜 액티브가요. 이제는 뭐 지금 보면 선물도 담고 막 이런 게 진짜 액티브니까 바로바로 또 바뀌나 봅니다. 그래서 종목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빼고는 거의 뭐 이렇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비중도 다르고 종목도 다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그냥 저는 액티브가 좋아요. 요즘 액티브가 진짜 수익률도 잘 나오고 답답한 것도 없어지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이 그럼 뭐냐? 이 커버드 콜의 핵심은요. 옵션 프리미엄으로 배당을 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매니저들이 알아서 해 주는 거고 우리는 좋은 상품을 잘 선택해서 그냥 우리의 자산을 늘려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로는 주식을 보유해서 반도체 주식 상승분에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콜옵션을 매도를 해서 상승 여력을 일부 포기하는 대가로 프리미엄을 수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금 창출, 배당이죠. 그래서 매월 고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코덱스의 전략은 뭐냐면 흔들림이 없는 30% 고정입니다. 이제 고정 이 타겟이거든요. 30% 매도 고정을 시켜서 이 코스피 200 위클리 옵션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겟이라는 이름은 특정 프리미엄 금액이 아닌 옵션 매도 비중을 30%로 고정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매도를 한다. 그래서 커버드콜 재원을 마련한다. 코덱스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타이거의 옵션 전략은 뭐냐? 그러니까 배당을 만드는 전략은 뭐냐? 압도적인 현금을 만드는 고수익 연료로 그러니까 지수 옵션도 쓰지만 이거는 안정적이지만 프리미엄이 낮거든요. 근데 이제 개별 종목 옵션 프리미엄도 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콜옵션을 매도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개별 종목 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동일한 비중을 매도하더라도 지수 옵션 대비 훨씬 더 거대한 이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미래에셋에서 블로그에 올린 거 가져왔는데 여기 나와 있죠. 개별 주식 옵션을 활용하면은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비싼 옵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다. 여기 반도체랑 코스피인데 이 변동성이 다르죠. 그래서 이 비싼 옵션 프리미엄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배당을 더 주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액티브 전략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코스피 200 커버드 콜이 있잖아요. 이거는 코스피 200 고정으로 프리미엄 수준과 관계없이 항상 옵션을 매도를 하고 일정 비율 고정적으로 옵션을 매도하거든요. 이게 지금 코덱스 겁니다. 코덱스가 이렇게 해서 상승 참여율이 낮아집니다. 근데 지금 하락 전망 시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타이거는 이 탄력적인 옵션 매도 전략으로 개별 옵션 선별적으로 이 개별 주식을 선별적으로 매도를 해서 이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프리미엄이 높을 때만 옵션을 또 매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승이 전망될 때는 이거 예측을 해서 매니저가 옵션 매도 비중을 다운을 시켜요. 그다음에 하락 전망 시에는 옵션 매도 비중을 업을 시켜서 진짜 시장에 최대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많은 배당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매니저가 직접 조절하는 이런 다이나믹한 액티브 ETF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니저가 이렇게 조절하는 게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타이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왜냐 커버드 콜은 진짜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장땡이라니까요. 그게 가장 좋아하시고 배당 많이 주는 걸 좋아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으면 배당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거는 한 18% 정도 배당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코덱스는 9%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거를 보면은요. 지금 상장 후에 첫 분배금을 공시했는데 1.27이었어요. 근데 단순 연 환산 시는 15%였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이렇게 상장을 해서 부족하잖아요. 이게 지금 초기 거래일 수가 부족해서 아마도 이제 쭉 다음 달부터 보면은 약 18% 주는 걸로 아마도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코덱스 거는 장점이 하나도 없나요?
어떻게 똑같이 하는데 왜 코덱스는 장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코덱스는요. 9% 정도 이렇게 고정해서 준다고 하지만 이 남는 이런 옵션 비중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 타이거랑 비슷할 겁니다. 타이거랑 비슷하게 18% 에서 한 19% 줄 것 같은데 그 10%의 비중을 아마 재투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재투자해서 주가의 상승에 이렇게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남은 10% 프리미엄은 주가 상승에 이렇게 재투자를 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다시 사서 또 이제 기초 자산 규모를 늘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배당 성장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뭐 타이거랑 코덱스랑 그냥 배당 받은 거 그대로 재투자한다고 하면 비슷하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런데 그냥 타이거는 배당을 계속 받고 코덱스는 9% 주고 여기는 18% 그냥 배당 받으면서 그거는 따로 재투자 안 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근데 생각해 보면요. 타이거가 유연하게 이렇게 옵션 매도 비중이나 이런 거를 매니저가 조절을 하니까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는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렇게 차이 날 수도 있고 차이 나면서 오히려 분배금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배당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액티브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장점이 그냥 많은 타이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배당을 많이 줘야 돼요. 진짜 배당 하시는 분들은 진짜 배당 많이 줘야 거의 장땡이거든요. 그리고 본주가 또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월배당금 역전 현상 뭐 이렇게 해서 코덱스는 높은 주가를 계속 올리잖아요. 9%만 배당 주면서 이 넉넉한 현금으로 계속 또 재투자하니까 나중에는 본주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타이거는 배당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이 본주가 많이 안 올려서 나중에는 넉넉한 현금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이것도 지켜봐야 한다는 거. 그냥 일단 많이 주는 게 저는 괜찮은 것 같다. 물론 제가 생각이 짧은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 커버드 콜이라는 거는 진짜 현금 흐름이 가장 잘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또 마지막으로 비교해 드리자면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 콜 액티브 ETF는요. 뭐 12종목 뭐 탄력적으로 변경하는데 이거는 뭐 종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유동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반도체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커버드 콜 ETF는 KRX 지수 뭐 100% 추종 이 패시브고 그래서 옵션 전략은 개별주 플러스 지수 이 유연한 비중 조절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코덱스는 30% 고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죠. 프리미엄 전액을 지급해서 타이거는 18% 주고요. 거의 18%약 이 정도 준다고 보고 있고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덱스는 9% 주면서 한 10% 정도 재투자한다. 그래서 분배락 방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배당급 지급으로 인한 장기 우하향 정체 가능성이 있지만 높은 현금 흐름이 있어서 정말 괜찮은 ETF고요. 이거는 뭐 재투자를 통한 장기적 주가 상승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배당 성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좋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커버드 콜의 이름상 많이 주는 게 많이 주고 성장을 뭐 조금 하더라도 많이 주는 거를 선호한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커버드 콜이 이렇게 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이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